조금만이라도 입에서 욕이라도 나오잖아요.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을 나쁜 아빠들, 엄마들로 언론을 막 뿌리더라고요. 하지만 무시해버리자. 확실히 정치권이 이 참사 피해자를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네? 이런 느낌 늘 받았죠. 진상규명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배상이나 보상을 논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도 막 발표해 보상 액수 막 발표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항의에서 삭발도 하시고. 대통령 있으면 나와. 아빠들은 엄마들은 끝까지 너희들을 왜 그렇게 갔는지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렸다는 거야. 너희들은 웃어. 아빠가 울게. 아빠가 외칠게.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2차 가해의 가장 시작점은 정치인들이에요. 아유, 세월이 빨리 흘러서 그냥 가고도 싶고 그래요, 연미한테. 제가 단식하고 한 2017년도 그리고 나서 유민 아빠가 언론에서 많이 안 나왔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가족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광화문에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무조건 가서 할 거다. 2014년 아빠는 딸을 위해 나쁜 아빠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지부진하자 김영호 씨는 무려 46일간이나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5명이서 시작을 광화문에서 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3일째 되는 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봉투만 들고 있으면은 그냥 거지처럼 달려가서 막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고 이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알려야 됩니다, 아버님. 이렇게 단식한다고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언론에다 기사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쓰고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생방송으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좀 잠깐 듣겠습니다. 김영호 씨 나와 계시죠? 네, 지금 나와 예.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게 나가고 나서 다음 날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주민 의원. 그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경기신문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확실히 정치권이 이 참사 피해자를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네? 이런 느낌 늘 받았죠. 그러니까 당장 이분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화를 낸다고 막 자기가 이런 왜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화를 내고 이런 대접을 해.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당장 그분들이 막 머리에 불이 지금 나는데 지금 뭐 국회의원 왔으면 예의 갖춰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상규명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배상이나 보상을 논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도 막 발표해 보상 액수 막 발표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항의에서 삭발도 하시고 되게 악의적이죠. 대통령 있으면 나와.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들을 진도 앞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놓고 산 애들을. 10년 전에 언론사들이 뿌렸잖아요. 유민이 죽고 나서 이혼하고 얼굴 한번 안 보고 유민이가 죽으니까 보상금 받으려고 갑자기 나타났다. 이 뉴스를 언론에서 막 뿌려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베들이 기사 쓰면은 저희 기사 나가면은 그걸 똑같이 해요. 세월호 시체팔이라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언론이 그때 뿌려놓으니까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 김영호 씨의 말처럼 25년도 1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세월호 참사 음모론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4월 16일 참사가 터진 이튿날인 18일과 그해 4월 23일, 25일에도 배보상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따옴표 보도가 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네가 아빠 머리 깎은 모습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그지? 이제 볼 거야. 웃어. 실컷 웃어. 재밌다고. 아빠들은 엄마들은 끝까지 너희들을 왜 그렇게 갔는지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머리 깎는 거야. 너희들은 웃어. 아빠가 울게. 아빠가 외칠게. 2학년 1반 한 번 나쁜 사람 만들어 놓잖아요. 주워 담지 못해요. 아유 세월이 빨리 흘러서 그냥 가고도 싶고 그래요. 언니한테. 여기 같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참사의 피해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길거리 투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길이 나와서 자꾸 그렇게 하냐, 왜 정부를 공격하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한테 이제 전달되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됐죠.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됐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은 희생자에게 있다라는 게 저희는 제일 아프게 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2022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가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파리 족속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2차 가해의 가장 시작점은 정치인들이에요. 정부가 공격받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프레임을 자꾸 세우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처음에 벌어지고 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나 이런 때에 정말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고 또 언론들은 그걸 받아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그냥 실어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한 번 그렇게 나간 이야기를 뒤집어서 사람들 인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쉽지가 않거든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초기에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는 온라인 공간이거든요. 허위 조작 정보를 실어 나르는 유튜버 업계에 이게 쫙 돌아요. 이제 A 유튜브, B 유튜브 채널로 쫙 돌고 이게 다시 점프를 하는 이제 단계가 뭐냐면 정치인의 입입니다. 이제 유력 정치인 모 씨가 이제 관련해서 그거를 자기 SNS에 걸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딘가에서 발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언론이 따옴표 보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리거시 미디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거시 미디어에서 따옴표로 해가지고 확 한번 돌면서 다시 한번 증폭이 일어나게 돼요. 정치인이 한번 발언을 해가지고 따옴표 나가면은 이게 이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유튜버가 받고 이거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 퍼뜨렸던 원 소스들 있잖아요. 따옴표 보도들 이런 거는 그대로 박제돼서 남아 있거든요. 최초의 유포자가 뭐 2차 가해든 명예훼손이든 이런 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계속 돌아다녀요. 참사 피해자들이 받는 2차 가해는 이 허위 조작 정보 먹이 사슬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그 사회적 효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이재영 군은
온라인상 2차 가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재현군을 159번째 희생자로 만들었을까? 경기신문 취재진은 재현군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이는 막 울고 난리죠. 그 병실 안에서 울고 벽 치면서 자기도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저도 그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그냥 아이랑 저랑 같이 울었어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글로 남긴다는 거는 우선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나 하는 말들이 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날 잠깐 오후 저녁에 놀고 헤어지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연예인을 보러 갔네, 뭐 마약을 했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발언은 유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확산된 이후에는 박제가 됩니다, 온라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사자가 처벌을 받든 뭘 하든 상관이 없이 이건 계속 남아요. 작정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작정하고 퍼뜨리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인 걸 알아요.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진실로 믿게 된 다음에는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입에서 욕이라도 나오잖아요.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을 나쁜 아빠들, 엄마들로 언론을 막 뿌리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폭식투쟁에도 우리가 싸우질 않았잖아요. 하지만 무시해버리자. 우리가 당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걸 원한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 앞에 펼쳐진 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폭식 투쟁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초반에 뭐 유튜브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거짓된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수면 문제가 되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단일하게 좀 줬더라면 이게 어떻게 좀 수습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방기하는 그냥 냅두는 거를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더 만들었다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먹이 사슬을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를 가지고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일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확산 차단을 하기 위한 능동적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론에 자체적인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따옴표 처리 보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윤리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적어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사이즈가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가속도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처법들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곳곳에 일종의 트랩을 설치를 해가지고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염병이 돌 때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미 감염된 사람은 치료는 해야 되는 거잖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지금 단원고등학교 4.16 기억교실은 2021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지 못했던 4.16 생명안전공원은 공원 조성안이 확정된 지 6년 만에 공사 시작을 알렸고 제대로 된 트라우마 센터 하나 없었던 안산은 세월호 참사 유족뿐 아니라 재난 참사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게도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산 마음건강센터가 지난 3월 26일 11년 만에 정식 개소했습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 엄마 아빠들을 필두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 와간다. 이제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그 길실이 이제 곧 이제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 와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너 왜 죽었어? 이걸 알려줬어요. 지금도 제일 한이 돼버렸어요. 내가 한이. 이걸 못 밝혀줘서. 그리고 아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꼭 저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유민이하고 다시 꼭 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고. 너무 못 해준 게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남들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옷도 한번 제대로 못 사주고 다양한 거 사주고 유민아 사랑해. 경기신문 김한별, 임혜림입니다.